여기가 바로 그 섬? 별로 특이한 점은 없는 평범한 무인도처럼 보이는데 말이지. 괜찮아. 이 섬에 확실히 살고 있다는 꽤나 유력한 정보를 받았거든. 내 이름은 호조 루카. 호주 재벌의 당주로 남들은 날 대식가라고 부르지만 난 그저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내가 먹었던 그 수수께끼의 과일, 그 맛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걸? 그저 맛만 기억날 뿐이라니 정말 너답군. 같이 와줘서 고마워, 시키. 섬의 대부분은 정글처럼 나무가 우거져 있고 온통 열매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과일은 대체 뭐지? 처음 보는 것들 투성이잖아. 아, 이것도 달고 맛있어. 이 중독적인 상큼함. 호조, 무슨 성분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으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시키, 넌 너무 꼼꼼해서 탈이야. 난 눈에 띄는 과일들을 하나씩 모두 먹어보았지만 어느 과일도 내가 찾던 과일이 아니었다. 우린 계속해서 산책을 했는데 잠깐만, 저게 뭐야? 아무리 봐도 사람 형태가 아닌데? 눈앞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 있었고 그 뒤에서 무언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저건 괴물이야. 예전에 본 적 있지. 저건 틀림없는 괴물인데. 도망칠 겨를도 없이 우리 바로 앞까지 들이닥친 괴물. 너 이 자식, 대체 왜 그 과일을 먹고 있는 거지? 그냥 열려있길래 따먹은 것뿐이야. 괴물치고는 아주 유창한 언어로군. 거기 있는 과일은 우리들이 키우는 거라고. 멋대로 훔치는 녀석들은 용서할 수 없대. 괴물은 그렇게 말하고선 우리 둘을 금세 들쳐업었다. 잠깐! 이게 무슨 짓이야! 멋대로 과일을 먹은 건 사과할 테니 일단 우리를 좀 내려줄 수 없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우린 필사적으로 저항해보았지만 괴물의 괴력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그대로 우린 정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건물은 뭐지? 사람이 만든 게 분명한데. 뭐? 여긴 무인도 아니었어?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괴물들이 다가와서 우리들은 각자 다들 다른 방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도망쳐도 좋아. 우리를 힘으로 뿌리칠 수 있다면 말이지. 자, 이건 어때? 아파. 나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할 건데? 조용히 하고 여기 누워. 그저 마사지라고 생각하고. 뭐? 여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지? 제발 그만! 비명을 지르는 나를 보며 한 수컷 괴물이 컴퓨터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아니, 저런 걸 어떻게 들고 있는 거지? 끝이다. 대기실로 돌아가지. 네. 내가 이동한 방에는 이미 시키가 앉아 있었다. 시키, 너도 그거 당했어? 암컷 괴물이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괴력이었어. 서로 크게 다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우린 각자 끌려간 방에서 당한 일을 공유했다. 괴물이 인간과 같은 언어로 소통하면서 PC를 만지고 있었어. 뭐랄까, 신기한 광경이었지. 내가 생각했던 괴물의 이미지와는 정반대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있는 괴물들은 지능이 상당히 높은 것 같군. 어찌되었든 간에 이곳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었다. 우린 탈출하기 위해 움직였다. 저걸 이용하면 운이 좋게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들은 방 천장에 있던 환기구로 탈출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다른 방의 위쪽을 지나고 있을 때 환기구 틈새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왜 그래? 우리들 위에도 인간이 있어. 뭐? 진짜야?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던 그때 괴물이 다가와서 인간들을 데려가 버렸다. 데려가 버렸네. 이 건물은 인간들을 데려오기 위해 괴물들이 만든 걸지도 몰라.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겠어. 그대로 환기구 통로를 기어가자 괴물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역시 탱탱은 최고야. 그렇지. 아주 맛이 좋아. 뭐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환기구 틈새를 엿보자 거기엔 괴물들이 모여 있었다. 지금 뭔가 먹고 있는 거 아니야? 대체 저게 뭐지? 그렇게 억지로 보려고 하지 않아도 호조는 날 깔아뭉개면서 괴물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려 했다. 뭘 먹고 있는지는 몰라도 진짜 맛있게도 먹네. 하지만
괴물들이 들고 있는 것이 보인 순간 난 등 뒤로 식은땀을 흘렸다. 저건 설마 저건 인간의... 그건 마치 인간의 뇌와 같은 모양이었다. 설마 여기 있는 괴물들은 인간을... 저게 그렇게 맛있는 걸까? 우리들은 환기구에서 빠져나와 인기척이 없는 복도에 내려섰다. 그러나 여기서 출구를 찾아보자. 아마 가까이에 있을 거야. 어라? 내가 뒤를 돌아봤을 때 이미 호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괴물들이 먹고 있었던 그것의 맛. 도저히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 시키에게 미안하지만 난 괴물들이 먹고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 건물 안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다. 이 근처에서 아주 희미하게 먹음직스러운 냄새가 나는데? 아까 그 장소도 여기서 가까울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자. 여기군. 그곳엔 괴물들이 먹고 있던 그것이 쌓여 있었다. 하나 정도 사라져도 모르겠지? 뭐야 이거? 너무 맛있잖아! 그 맛에 푹 빠져 정신없이 먹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뒤에서 무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안 돼! 뒤돌아봤을 땐 이미 늦어버렸다. 아니, 그걸 멋대로 먹어버리다니. 큰일이다. 엄청 화내고 있어. 난 필사적으로 변명을 했다. 이곳을 관리하는 녀석 어딨어? 얼른 집합해! 난데? 뭐야? 무슨 문제라도 있어? 다른 괴물들마저 하나둘 모여들게 되는데, 우와, 진짜 많이 보관해뒀었는데 이렇게나 줄어들다니. 역시 먹은 거 맞잖아. 집어라! 난 괴물들에게 둘러싸여 금방 사로잡혀 버렸다. 내 녀석, 이런 짓을 하고도 그냥 넘어갈 줄 알면 큰 오산이다. 살려줘! 이 목소리는... 난 바로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달려갔다. 그곳엔 괴물들에게 둘러싸인 호조의 모습이 보였다. 호조의 수저 세트, 그리고 먹다만 흔적. 그렇게 된 거군. 상황을 대충 파악한 나는 소통이 가능한 괴물들이라는 걸 알기에 협상을 해보기로 했다. 잠깐 기다려. 호조가 너희들의 식량에 손을 댄 건 맞아. 하지만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그러니까 호조에게서 제발 손을 떼줘. 우리들의 소중한 식량을 멋대로 먹었다고? 맞아,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용서 못해! 괴물들은 호조를 잡으러 더욱 다가왔고 난 몸으로 그들을 막아섰다. 잠깐! 그럼 대신 내 뇌를 먹으라고. 제발 그만해! 뭐? 네 녀석의 뇌를? 어째서인지 괴물들은 내 말에 당황한 듯했다. 갑자기 왜 뇌? 인간들은 뇌를 먹는 거니? 뭐? 아니, 안 먹는다고? 인간의 뇌를 먹다니 그가 말만 들어도 징그러운데. 맛있을 리가 없지. 호조는 손에 든 물건을 보여주며 괴물에게 물었다. 이거 인간의 뇌가 아니었어? 그런 그녀의 질문에 그건 인간의 뇌 따위가 아니라고. 뭐? 괴물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들이 끌려온 이 시설은 괴물들의 지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시설이었다. 괴물들은 이곳에 표류한 인간들의 뇌를 연구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지능 수준의 향상을 꾀했던 것. 자, 이건 어때? 아파! 이걸로 데이터는 충분할 것 같네. 했던 그 행동들은 뇌의 반응을 보기 위한 연구 중 하나였다고 한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인간의 지능에 가까운 생물이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하지 못하시겠다. 그건 인간들의 오만이다. 우리들은 이 한정된 공간에서 노력해서 성장을 이뤄냈다고.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그럼 저건 뭔데? 뇌가 아니면 뭐냐고? 저건 품질 개량을 통해 만들어진 지능을 높이기 위한 과일이지. 왜 하필 저런 모양인 거냐고. 그렇게 맛있다면 딱 하나만 더 주도록 하지. 정말? 고마워. 호조는 괴물에게서 그 과일을 받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천천히 음미할 수 있게 된 그녀는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이거야. 이게 내가 찾고 싶었던 그 과일이라고. 뭐라고? 처음엔 뇌인 줄 알고 생각지도 못했지만 틀림없어.
알고 보니 호조가 찾고 있던 그 과일은 괴물들이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품질 개량과 온도 관리가 힘들어서 안정적인 생산을 하기까지 꽤나 고생을 했다고. 네가 이 과일을 만든 거야? 그렇지. 이 시설은 대부분 내가 주로 운영하고 있거든. 굉장한 두뇌와 재능이군. 어느샌가 나와 그 수컷 괴물은 과학 이야기로 완전히 의기투합해버렸다. 너희들은 인간을 적으로 보지 않는구나. 물론이지. 그런 것 치고 우리를 너무 막대한 거 아니야? 우리 힘은 인간들보다 세니까. 뭐 힘조절에 능하지 못해서 좀 아팠을 수도 있지만 우린 싸우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공존하고 싶을 뿐이라고. 우리가 목격한 다른 인간들도 스스로 괴물들에게 협조하기 위해 이 시설에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개발한 이 과일이야말로 인간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지 않을까? 수컷 괴물은 내 제안에 찬성했다.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한지 밭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데. 알았어. 그럼 내가 안내하지. 리다, 잠깐 나 좀 보지. 그 괴물은 다른 이에게 불려갔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린 둘이서 밭으로 향하게 되었다. 여기 내려왔던 다른 인간들이 사라져버렸어. 뭐? 실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었잖아. 응? 협조적이었는데. 나와 호조는 괴물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다. 그렇게 맛있는 과일을 앞으로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니 정말 최고야. 그렇게 먹다간 세상에 내놓기 전에 네가 다 먹어버리겠군. 아, 그런가? 그럼 하루 하나씩만 먹어야 되나? 괴물이 알려준 곳에 도착했지만 어째서인지 과일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군. 이 주변일 텐데. 어디지? 호조는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난 그 수컷 괴물에게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해보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다. 이상하네. 시키, 잠깐 여기 와봐. 호주가 손으로 가리킨 곳을 보니 그 과일들이 뜯겨나간 흔적이 보였다. 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다 그 과일의 나무로군. 이거 서둘러서 딴 흔적인데? 왜 이런 짓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일단 괴물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보자. 하지만 시설에 도착하자 괴물들은 엉망이 되어 쓰러져 있었다. 정신 차려! 괜찮아. 아무래도 잠깐 기절한 것 같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설 안을 둘러보니 이곳저곳에 괴물들이 쓰러져 있었다. 이상하군. 뭐 좀 알아냈어? 우리들이 환기구를 통해 이동할 때 다른 인간들이 몇 명 보였었는데 그러고 보니 다른 인간들의 모습이 시설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일이 쌓여있던 방은 없잖아! 그렇게 많은 양을 대체 어디로? 과일을 누군가가 들고 갔다는 생각에 바로 복도 쪽으로 나왔을 때였다. 복도 저쪽에서 나와 과학 이야기로 의기투합했던 수컷 괴물이 걸어왔다. 넌 무사했구나.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잘도 그런 말이 나오는군. 뭐? 괴물은 분노에 일그러진 얼굴로 우리들에게 다가왔다. 너희들을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대. 아니, 그게 무슨... 일단 진정하고 얘기를 좀... 걔가 화내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었기에 우린 일단 대화를 해보려 했지만 도저히 설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너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너 설마 호조? 괴물은 맹렬한 스피드로 우리들에게 거대한 팔을 내리찍었다. 안 되겠어. 도망쳐야 할 것 같은데? 이 스피드라면 도망쳐 봤자야. 우리를 향한 괴물의 공격을 받아내며 호조가 한 방을 반격했다. 난 그저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호조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 교육을 받은 무술의 달인이다. 먼저 시작한 건 그쪽이야? 그리고 끝내 호조는 괴물을 쓰러뜨렸다. 역시 대단하군 호조. 잠시 의식을 잃은 것뿐일 테니까 안심해. 근데 대체 왜 우리를 공격한 거지? 뭔가 이상해. 그때였다. 총소리가 울려 퍼졌고 괴물은 정신을 차렸다.
너희들도 저 녀석들과 한패하는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 녀석들이라니. 잠깐, 저기 누가 있어. 괴물이 쓰러진 복도 저 끝에서 총을 든 수수께끼의 남자가 보였다. 넌 대체... 우리들이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그 남자는 도망치기 시작했다. 서둘러 뒤쫓았지만 금세 놓쳐버리고 말았다. 어디로 간 거지? 이건 수수께끼의 남자가 서 있던 그곳에 수첩 같은 것이 떨어져 있었다. 대체 왜 이런 곳에? 저 녀석들 대체 뭐지? 그 수첩 안에는 파이브가? 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었다. 최근 내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로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파이브가. 모로보시 재벌은 각 재벌과 손을 잡고 협력하여 발전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교육 수준의 향상, 이런 것들은 단독 행동으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유키무라 재벌, 아카쿠라 재벌, 카구라 재벌, 효조 재벌과 손을 잡았는데 파이브가. 그 뒤에 있는 고키가미 재벌은 그 목적은 알 수 없으나 명백히 내 방해를 하려고 함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무기가 있다고 해도 혼자서 이 괴물들을 모두 쓰러뜨리겠다고는 생각하기 힘든데. 아니, 이 시설 안에 있던 다른 인간들은 모두 파이브갓의 사원이었을지도 몰라. 말도 안 돼. 괴물들이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이루어낸 연구 지식을 송두리째.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 대체 고키가미는 어떻게 이 섬에 대해서 알게 된 걸까? 아주 흥미롭군요. 천천히 둘러보시죠. 내 이름은 모로보시. 전 세계 손꼽히는 재벌인 모로보시 재벌의 당주. 취미는 사업, 의사 겸 과학자다. 좋아, 오늘도 렛츠 댄스. 우린 오늘도 컨디션 최고. 이곳은 모로보시 재벌이 운영하는 인권박물관. 박물관이라고는 하지만 그저 전시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들을 응원해줄 사람이나 스폰서를 찾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 것이다. 라라라, 춤추고 노래하는 거 정말 신나. 저 아이는 춤과 노래가 아주 뛰어나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아인 정말 에너지가 넘치네. 다들 오늘도 열심히 일해주고 있군. 모로보시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시죠?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자산 100억엔 이상, 입장료 1000만엔을 지불할 수 있는 부유층뿐이다. 이 아이를 저희 뮤지컬에 출연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렇게 또한 여성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저 여자는 팔다리가 없군. 게다가 배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인간박물관에서도 한층 더 모두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쿠드와 카리.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모였을 때 갑자기 상황이 변했다. 배가 아카리의 밑쪽을 보자 흥건히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의사인 나는 아카리의 상태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 양수가 터졌어. 지금 바로 출산 준비를 해야 해. 뭐야? 모로보시님이 준비한 이벤트 아니었어? 평소 같았으면 모로보시 종합병원으로 데려갔을 테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지금 병원으로 옮길 시간이 없어. 여기서 출산한다. 정신 차리고 힘내야 해, 아카리. 네. 대체 왜 지금인 거야? 내가 이 박물관에 오게 된 것은 임신한 사실을 알았을 때였다. 이런 모습엔 나지만 결혼과 임신을 하며 다른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여보, 대체 왜 내 옆에 없는 거야? 남편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꼭 우리 아이를 낳아야 해. 그러나 이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고 유일하게 자라는 그림으로 거리에 나서게 되었다. 물론 팔이 없는 나는 입으로 붓을 물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어서 오세요. 캐리커처 초상화 그려드려요. 하지만 무명 화가인 나의 그림은 용돈을 벌기에도 벅차는 수준. 그러던 어느 날 아카리짱, 생활비 때문에 고민 중이라면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뭔데?
나를 간호하러 가끔 와주는 알바생 케이타 군이 인간 박물관에 대해 알려준 것이다. 모로보 시장이 그러더라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고. 박물관에 들어가면 500만 엔을 받을 수 있어. 500만? 그 돈이 있으면 출산 비용이나 양육비도 다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 거절당할 것 같아 일단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어라? 혹시 너 임신했니? 물론 모로보시님은 단번에 그 사실을 알아채셨다. 당분간은 그대로 전시에 임해주면 좋을 것 같아.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 모로보시 종합병원으로 옮기도록 하자. 감사합니다. 모로보시님의 다정한 배려로 바로 전시에 투입될 수 있었다. 하지만 나 나올 것 같아요. 배가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을 하게 된 것이다. 괜찮아. 조금만 더 힘내. 아카리의 갑작스러운 출산에 유리창 너머 부유충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거 굉장한 구경인데요. 사장님, 이제 슬슬 다음 일정이 됐어. 지금 이쪽이 더 중요하다고. 어, 이런 굉장한 이벤트를 준비하더니 역시 모로보시 재벌이군. 과연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모두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아카리를 보고 있었다. 좋아,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어. 조금만 더. 네. 그리고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박물관에 울려 퍼졌다. 다행이다. 정말 잘했어, 아카리. 아기는 아주 건강해. 모로보시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지만 난 아기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 좀 무서웠다. 혹시 나 같은 몸을 가졌으면 어쩌지? 하지만 그런 불안을 날려버리듯 아기는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 주었다. 아주 건강한 아이야. 다행이다. 우리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뭐야? 기대한 거랑 다르잖아. 이런 젠장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잖아.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부유층들이 갑자기 화를 내는 것이었다. 정말 시간 낭비였어. 어이, 빨리 가자. 네. 부유층들은 화를 내며 박물관을 나가버렸다. 저기 죄송해요. 제가 저 사람들을 화나게 한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마. 처음부터 저런 사람들에게 보내줄 생각도 없었으니. 그보다 네가 무사히 출산을 끝내고 아기와 너 모두 건강해서 정말 다행이야. 모로보시님뿐만 아니라 박물관 안에 전시되어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아기를 축복해 주었다. 귀여워. 내가 자장가 불러줄까? 라랄라. 맘마 먹일 때랑 기저귀 갈 때 도와줄게요.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말해. 바로 준비해 줄 테니까. 모로보시님,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도 많았지만 여기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네. 모두의 도움으로 아기는 쑥쑥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우와, 눈을 뜨자 박물관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어라? 다들 어디 갔지? 주변을 둘러보니 전시되어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네. 저기요, 누구 없어요? 다들 어디 가신 거예요? 큰 목소리로 소리쳐보지만 박물관 안에서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때 모두 각자의 자리를 찾아서 옮겨갔어. 모로보시님이 찾아와서 모두가 특기를 살려 일할 곳을 찾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모두 나에게 말하기 어려워서 아무 말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모두 자기 자리를 찾아간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나 혼자 어디서도 찾아주지 않다니. 별다른 특기도 없었던 나는 왠지 실망스러웠다. 내 시선이 향한 곳에는 기분 좋게 잠들어 있는 아기가 있었고 이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우울해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도 나 혼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그리고 며칠 후, 난 모로보시님의 소개로
카구라 재벌이 운영하는 카구라 데이터의 면접을 보게 되었다. 그럼 아카리님 화이팅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모로보시님이 준비해주신 메이드의 힘을 빌려 면접장에 도착했다. 그러자 그곳엔 다들 환영해. 지금부터 시험을 통해서 카구라 재벌에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판단하겠다. 저분이 카구라님? 면접장에는 카구라님이 직접 진행을 하고 있었다. 으아! 난 입에 막대기를 물고 필사적으로 타이핑 테스트에 임했다.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빨라? 굉장한 스피드로 머리를 움직이는 날 보고 주변 참가자들이 놀라고 있었다. 좋아, 연습한 대로만 하자. 잘할 수 있어. 우리도 질 수 없지? 카구라 데이터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이건 2번 다시 없을 찬스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역시 두 손으로 타이핑하는 스피드는 따라갈 수 없는 법. 모로보시의 소개로 온 아카리는 확실히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로보시의 소개가 있다고 해도 난 공평하게 볼 거야. 결과 넌 불합격이다. 이럴 수가... 내 말에 아카리는 애원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몇 번이나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 이거 곤란하군. 물어보신 녀석 엄청난 여자를 나에게 보냈군. 아카리는 확실히 의욕이 남달랐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면접에 합격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실망하지 마. 내가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지만 넌 남들보다 근성이 있어. 반드시 어딘가에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네... 이 말을 들은 아카리는 겨우 돌아갈 마음이 생긴 듯하다. 그러나 문득 벽에 장식해둔 그림을 보고 아카리는 멈췄다. 이 그림은... 왜 그래? 이 그림이 궁금한가? 아주 엄청난 작품이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다. 내가 그림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자 아카리는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했다. 사실은 이 그림 제가 그린 건데요. 어머... 뭐? 네가 이 그림을? 그게 진짜야? 네, 정확해요. 고민 끝에 난 그녀를 여기서 시험해보기로 했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지금 당장 여기서 그림을 그려봐.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구가... 도구는 모두 준비하지. 하지만 이 모든 게 거짓말일 경우에는 각오해야 할 거야. 그리고 몇 분 후 완성했어요. 이건 틀림없이 진짜다. 아카리의 미적 재능을 발견한 나는 바로 모르보시에게 연락했다. 얼마 전에 보내준 아카리 말인데 그림에 엄청나게 재능이 있더라고. 그래? 그건 나도 몰랐군. 저 정도 재능이면 전시회도 가능하지. 그래? 그거 아주 흥미롭군. 해보자. 모르보시는 찬성해 주었지만 당사자인 아카리는 전시회요? 그런 걸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와 모르보시가 서포트할 거야. 실패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있어 보였지만 전시회를 위해 착실히 그림으로 준비해 나갔다. 그리고 전시회 당일... 정말 괜찮을까요? 같은 말을 계속하게 하네. 내가 발견한 재능이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련을 잘 견뎌왔잖아. 너라면 할 수 있어. 네, 박물관 장소를 빌려 개최된 전시회에는 개장 시간부터 사람이 넘쳤다. 어머, 정말 훌륭한 그림이야. 이런 멋진 그림은 난생 처음 봐. 이럴 수가... 내 그림을 보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드디어 자기 재능을 알아본 거야? 아카리의 평판은 금세 소문이 났고 수많은 부유층들이 방문했다. 저 그림은 얼마죠? 저 그림도 팔아줘. 몇 장이든 집에 너무 걸어두고 싶군. 아카리의 그림을 본 사람들은 하나둘 그림을 구입했다. 이렇게나 많이 팔리다니... 처음엔 당황하던 그녀도 조금씩 본인의 재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다. 덕분에 저도 독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물관에 혼자 남겨져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그리고 그림은 계속해서 불티나게 팔리는데 다들 오늘 정말 운이 좋군. 내가 제일 멋진 그림을 소개하지. 갑자기 카구라가 천으로 감춘 그림을 들고 나왔다. 뭐야?
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바로 이거야. 모습을 드러낸 그림을 본 순간 난 눈을 의심했다. 이건 내가 예전에 샀던 그림이잖아. 네? 뭔가 방에 걸어둘 그림을 갖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한 나는 옥션에서 좋은 그림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거 좋다. 이걸로 해야겠군. 작가 미상의 작품이었지만 훌륭했기에 난 바로 구입했다. 물론 실제로 방에 걸어보아도 만족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물어보시. 이 그림 나한테 주면 안 될까? 카구라가 그림을 좋아하는 줄은 몰랐네. 마침 모로보시 저택에 볼 일이 있어 찾아와준 카구라가 그림을 달라고 부탁했다. 좋아. 근데 이 그림은 옥션에서 산 작가 미상의 작품이야. 작가 미상이라고 해도 네가 고른 시점에서 가치는 입증된 거지. 얼마면 되겠어? 설마 그때 그 그림이 아카리의 그림이었다니. 그렇다는 건 나보다도 먼저 모로보시가 아카리의 재능을 알아봤다는 말이군. 네 실력은 모로보시와 나에게 이미 인정받은 거야, 아카리. 모로보시님, 카구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에도 아카리의 그림은 부유층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고 아카리도 그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런 훌륭한 그림을 입으로 그리다니 이건 귀족이야. 아카리 씨는 정말 멋진 분이에요. 아카리는 모두의 주목을 받아 박물관은 매일같이 굉장한 사람들로 넘쳐났다. 모로보시님과 모든 분들 덕분에 전시회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이 정도 인기라면 박물관으로는 부족하군. 앞으로는 미술관도 동시 진행해서 운영하도록 하지. 네, 앞으로도 열심히 그릴게요. 이걸로 조금은 모로보시님께 은혜를 갚게 되었어. 역시 어머니는 강해. 분명 니코도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열심히 돌보고 있겠지. 본인의 재능은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꽃피우는 경우가 있지. 본인이 깨닫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알아봐줄 수도 있고 말이야. 보고 있는 너희의 재능도 그렇게 꽃피울 수 있길 바라. 채널 구독 잘 부탁해. 저게 뭐지? 글쎄. 여자애들만 모여있네? 난 모로스타 학원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쿠라기 에마. 세냐와 단이 보고 있던 여자애들 무리를 살펴보니 멋져. 그러게 말이야. 언제 봐도 잘생겼잖아. 다들 고마워. 그 중심엔 다른 반 이부키가 보였다. 뭐야, 또 이부키야? 먼저 교실 가 있을게. 관심 없었던 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다. 그때 응?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톡톡 뒤돌아보았다. 이거 니꺼 맞지? 화면이 긁히지 않을 것 같네. 다행이다. 그때 내 가슴을 관통하는 무언가. 고마워. 별 말씀을. 그럼 안녕. 이부키군. 황금 사고 채널에 이부키를 밀착 취재를? 뭐? 이부키 팬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잖아. 어때? 난 매니튜브에서 세냐 단과 함께 황금사고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제안을 해본 것이다. 학교에서 저렇게나 인기가 많은데 조회수도 당연히 많이 나올걸? 그치만 그건 황금 사고 컨셉이랑 너무 다르잖아. 그치 단? 이대로 가다간 이부키에게 에마를 빼앗기게 생겼어. 말려야 해. 말려야 해. 뭐 일단 아이디어도 없긴 하니까 일단 이부키 밀착 취재 해볼까? 뭐? 진짜? 이부키 군도 동의해 주었기에 우린 바로 밀착 취재를 시작했다. 맞다. 출연하는 대신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방과 후에 시간 있어? 보여주고 싶은 거? 이부키 군은 방과 후 우리들 셋을 데리고 어딘가로 향했는데 그건 바로 모로보시 저택이었다. 다들 어서 와. 모로보시님? 이부키, 설마 모로보시 재벌의 사람이었어? 설마. 일단 옷 갈아입고 올게. 옷? 5분 후. 오래 기다렸지? 뭐야? 어찌된 일인지 돌아온 이부키는 메이드복을 입고 있었다. 예쁘다. 쟤는 누구지? 아주 잘 어울려 이부키. 정말요? 이부키 군,
저기 남자 맞지? 역시 그렇지. 이상하게 생각될 거야. 이 반응에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멋져. 그러게 말이야. 언제 봐도 잘생겼잖아. 여자애들이 좋아해주는 건 좀... 솔직하게 말하자면 난 어렸을 때부터 남자를 좋아했다. 내 진심을 털어놓고 싶어. 진짜 내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한 나는 모르스타 학원에 입학 당시 이사장인 모로보시님께 직접 만나 단판을 지었다. 부탁드릴게요. 저 모로보시 저택의 메이드가 되고 싶어요. 그래, 학교 끝나면 모로보시 저택으로 가지. 체험 메이드로 받아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모로스타 학원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거든. 알고는 있었지만 내 진심을 털어놓고 난 후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조금 슬퍼지기도 한다. 하지만 나에겐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진짜 내 모습을 자신있게 드러낼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거든. 그렇구나. 좋아하는 사람 모로보시님 아니야? 모로보시님이 눈앞에 있으면 다들 그렇게 되어버린다니까. 황금사고 채널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나는 그들의 제안이 곧 내 찬스라고 생각했다. 영상으로 모두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 그래, 알았어. 그렇다면 협조할게. 이제 MR을 빼앗길 걱정은 없어졌군. 어라? 세냐, 너 갑자기 의욕이 넘친다. 그런가? 단과 세냐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에마는 입을 꾹 다물었다. 역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지금까지 다른 여자애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지. 에마, 괜찮아? 그때였다.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나와 똑바로 눈을 맞추었다. 왜 그래? 이부키, 꼭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전하자. 나 응원할게. 아무래도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듯하다. 그렇게 내가 모로보시 저택에서 일하는 모습을 세 사람은 열심히 촬영해 주었다. 조회수는 점점 올라갔고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왜지? 영상 반응은 정말 좋았는데? 직접 눈앞에서 보면 의견이 달라지는 걸까?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내 주변에 모여있던 아이들은 하나둘 멀어져만 갔다. 역시 내 진심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 단, 어떻게 할까? 어렵네, 정말. 우리들이 머리를 싸고 고민하던 그때 에마가 나섰다. 이런 때야말로 전공법으로 가야지. 뭐? 갑작스럽게 전교생이 모이는 이벤트가 열렸고 모든 학생들이 체육관에 모였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자, 올라오렴. 안녕하세요. 에마가 준비한 기회는 무대 위에서 모두에게 직접 내 목소리로 진심을 전하는 것이었다. 전 지금까지 여자애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거짓 연기를 해왔어요. 평범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체육관은 조용해졌다. 전 지금 좋아하는 남자애가 있어요. 진짜 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학생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우리들 나쁜 의도는 없었어. 하지만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돼서. 이부키, 지금까지 미안했다. 다들 황금사고 채널의 멤버들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었다.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 이렇게나 용기를 내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야. 다 같이 이부키의 사랑을 응원하자고. 그래! 잘됐다. 해마, 고마워. 다들 한층 더 성장한 것 같아 기쁘군. 그리고 방과 후 난 볼 일이 있어 어느 장소로 갔다. 지금 아주 순조로워요. 그래서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합니다. 미션은 잘 진행되고 있나 보군. 네, 이 모든 것이 크로카와님 덕분이에요. 모로보시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18살인 나는 16세인 척 모르스타 학원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한 것. 이게 진짜 내 모습이다.
요즘 꽤나 즐거워 보이던데. 그런가요? 설마 그대로 모로보시 편에 서는 것은 아니겠지? 절대 그럴 일 없어요. 크로카와 씨, 절 믿어주세요. 의심해서 미안.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기대할게. 크로카와 씨에게 보고한 후 난 모로보시 저택으로 향했다. 이부키가 청소해준 곳은 특별히 더 깨끗한 것 같아. 아, 그런가요? 열심히 청소한 보람이 있네요. 저 두 사람 아무래도 너무 가까운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답답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보는데 메이드 중 한 사람이 신경 쓰이는 보고를 해왔어요. 이부키 말인데요. 작업 중에 단독 행동을 하거나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있어요. 그건 좀 수상하네요. 전 바로 모로보시님께 알려드렸지만 이부키가? 요즘 내가 이부키만 챙겨서 니코가 질투한 거 아니야? 어머, 왜 진지하게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 조심할게. 고마워, 니코. 그리고 다음날 황금사고 채널의 멤버들과 이부키 씨가 모로보시 저택으로 왔어요. 하지만 이대로 간단히 안에 들여보낼 수는 없는 일. 저기 무슨 일 있었나요? 오늘 이부키가 메이드로서 일하는 모습을 촬영해보려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모로보시 저택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왜죠? 모로보시님이 허락해 주셨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유라도 알려주세요. 그건 난 메이드에게 들었던 내용을 모두 이부키 씨에게 따지기 시작했죠. 이부키가 그런 짓을 하다뇨. 말도 안 돼요. 일방적으로 단정 짓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S급 메이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전 모로보시님의 안전을 제일로 생각하고 행동할 뿐이에요. 우린 결국 입구에서 소란스럽게 말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러자 바로 그때 니코, 대체 무슨 일이야? 모로보시님! 제가 서둘러 이부키 씨에 대한 의혹을 전하려 했지만 모로보시님은 제 입을 손으로 막으셨어요. 모로보시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모로보시님의 행동을 거역할 수 없었기에 이부키 씨 일행을 저택 안으로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죠. 저기 미안한데 오늘 촬영은 안 하면 안 될까? 하긴 지금 이 분위기로 촬영은 힘들 것 같네. 오늘은 포기하고 다시 오자. 오케이, 그럼 실례 많았습니다. 난 모로보시님이 편들어준 덕분에 메이드 일을 다시 할 수 있었다. 어떻게든 유력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데 쿠로가와 씨에게 내 마음을 전하려면 처음엔 청소를 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골라 난 단독 행동을 개시했다. 여긴 메이드가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방이네. 뭔가 굉장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그 방 손잡이에 손을 내려둔 순간 그 방에 볼 일이라도 있나? 어느샌가 내 등 뒤에서 들리는 모로보시님의 목소리. 그게 다음 청소할 방이 이 방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네요. 그렇구나. 지금 다들 저쪽에 있는 방을 청소 중이야. 난 어쩔 수 없이 메이드 일로 돌아갔다. 서두르지 말자. 다시 또 빈틈을 노려서 정보를 찾아내면 돼.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난 다시 그 방으로 가보려 했다. 왜 그래? 혹시 화장실? 화장실은 저쪽이야?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결국 그날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일을 끝냈다. 그리고 모로보시 저택을 뒤로 하고 가는 길. 수고했어. 쿠로카와 씨, 일부러 마중 나와주신 거예요? 쿠로카와 씨는 내가 아니라 정보를 기다리고 있을 뿐. 알고 있으면서도 난 그저 기뻤다. 바보처럼.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니코 씨는 이부키를 왜 의심하는 거지? 그러게, 아무런 증거도 없으면서 너무해. 뭐, 니코 씨의 입장에서라면 그럴 수도 어라? 문득 창밖을 보는데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다. 어라? 저거 이부키 아니야? 진짜네? 근데 같이 있는 건 누구야? 저건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린 이부키의 뒤를 몰래 쫓아가 보기로 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전에도 와본 적이 있는 장소. 설마 이부키는 하코부네의 멤버인 거야? 너무 충격적이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내가 발을 담근 적이 있는 수수께끼의 조직 하코부네의 아지트로 이부키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해버렸다. 저기 일단 우리 돌아가지 않을래? 모로보시님도 하쿠부네랑은 엮이지 말라고 하셨으니. 그래. 다음날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잘 부탁할게. 니코 씨는 아직도 날 의심의 논초리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모로보시님이 날 흔쾌히 받아주셨으니 문제없다. 모로보시님은 날 신뢰하고 있다. 잠깐 이부키랑 둘이서 얘기 나누고 싶은데 괜찮지? 네, 물론이죠. 이걸로 우리 둘만 남았네? 네? 그러자 갑자기 모로보시님은 나에게 접근했다. 모로보시님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 넌 정말 아름다워. 네? 부끄럽지만 난 어째서인지 모로보시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었다. 안 돼. 정신 차려. 필사적으로 쿠로카와 씨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었다. 그러나 좀 더 너에 대해 알고 싶어. 머릿속의 쿠로카와 씨는 내 눈앞에 있는 모로보시님에 의해 서서히 잊혀져갔다. 너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겠어? 그만하세요. 아무리 모르스타 학원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해도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 모로보시님의 안전이 너무너무 걱정된단 말이에요. 모로보시님에 대한 불만이 멈추지 않았죠. 그때 니코님에게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현관으로 향하자 황금사고 채널의 세 사람이 이상하게 지친 얼굴로 앉아있었어요. 니코씨, 어젠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물어보자 세 사람은 이부키 씨가 하쿠부네 아지트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남자도 함께였어요. 이거 큰일이네요. 모로보시님은 지금 이부키 씨와 단둘이 방에 있는데? 네? 우린 바로 모로보시님이 있는 방으로 향했죠. 모로보시님, 괜찮으세요? 그러자 그곳엔 안녕, 다들. 난 괜찮아. 어찌된 영문인지 오해하고 있는 이부키 씨가 보였어요. 저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여러 일이 있었지. 울려버려서 그만. 그보다 나한테 볼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네. 이부키 씨는 하쿠부네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목격했대요. 그건 처음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야. 네? 이부키 씨는 모로스타 학원의 입학 신청 서류에 수상한 점이 발견되어 그때부터 모로보시님은 의심하고 계셨다고 해요. 오히려 이부키 군에게서 하코부네에 대한 정보를 좀 빼내려고 모로보시 저택에 드렸지. 모로보시님 덕분에 겨우 정신 차렸어요. 저 지금껏 나쁜 남자에게 반해서 아까 제대로 관계를 끊었으니.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로보시님 덕분에 이부키 씨는 하쿠부네를 벗어난 것 같아요. 괴로웠지만 새롭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저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설마... 이부키 씨의 뜨거운 시선의 끝에는 모로보시님이 계셨죠. 뭐 어찌됐든 간에 무사히 해결된 것 같아서 다행이네. 뭔가 뭐에 홀려서 휘둘릴 것 같은 기분이긴 한데. 제일 휘둘린 건 나지 뭐. 말을 걸 상대를 잘못 골랐던 것 같군. 그 후 이부키 씨는 다시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촬영에 임했고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응원받는 존재가 되었다. 하코부네가 모르스타곤 고등학교에 스파이까지 보내다니 놀랐건. 심지어 어린 소년의 좋아하는 마음까지 이용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도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줄 용기가 있나? 채널 구독 잘 부탁해. 여기 쇼핑 리스트다. 내 이름은 모로보시. 전 세계 손꼽히는 재벌 모로보시 재벌의 수장이자 최비는 사업, 의사 겸 과학자다. 쇼핑 리스트? 거기엔 속옷 매장, 여자밖에 없는 인간 목장이라고 적혀 있다. 나도 한자는 다 외워서 읽을 수 있어. 내 아들 카이토는 과학을 좋아하는 6살짜리 천재다.
1억엔을 송금해뒀으니 심부름을 잘 부탁한다, 카이토. 심부름? 맡겨만 주세요. 카이토는 쇼핑 리스트를 손에 쥐고 힘찬 걸음으로 모로보시 저택을 뛰쳐나갔다. 1억엔도 챙겼으니까 이걸로 준비 끝. 정말 괜찮을까요? 천재이긴 하지만 아직 6살인데 혼자서... SP 3명을 몰래 붙여서 보디가드를 해줄 테니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카이토를 보호할 거고 아주 사소한 것들도 모두 나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 아, 그랬군요. 그럼 안심할게요. 1억엔이 얼마가 되어 돌아올지 궁금하군. 네? 내 이름은 카이토. 아빠는 모로보시 재벌 당주다. 난 과학을 제일 좋아하는 6살 형아다. 일단은 속옷 가게에 가야겠군. 오늘은 아빠가 처음으로 부탁한 심부름을 가고 있다. 꼭 성공하고 돌아올게요, 아빠. 모로보시님, 카이토님 현재 저택문 통과였습니다. 먼저 속옷 가게로 향하시는 모양입니다. 알았어. 고마워. 계속 진행해줘. 고급 속옷 가게에 도착한 나는 고민하고 있었다. 리스트엔 쇼핑 장소는 적혀져 있지만 뭘 사야 하는지는 적혀져 있지 않네. 꼬마야, 안녕. 뭐 사러 왔니? 응,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어머, 그래? 누가 입을 건지는 아니? 아빤 분명 메이드들에게 입히고 그 모습을 즐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나, 이거 다 주세요. 누나가 입고 있는 것도 다. 뭐? 내가 입고 있는 것도? 응, 주세요. 순수한 아이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난 1,000만 엔을 지불하고 대량의 속옷을 샀다. 구입 완료. 감사합니다. 이걸로 첫 번째는 클리어. 심부름도 별거 없네. 현재 속옷 가게를 출발. 현재 잔액 9천만 엔입니다. 알았어. 고생했어. 그대로 진행해줘. 난 다음 가게를 향해 가기 위해 아빠한테서 받은 리스트를 확인했다. 다음은 어디지? 어라? 한 장인 줄 알았던 리스트에는 또 한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이건 뭐지? 심부름 클리어의 조건? 그 종이에는 이 심부름의 진짜 목적이 적혀져 있었다. 첫 번째, 리스트에 적힌 장소에서 쇼핑을 할 것. 두 번째, 1억엔을 2억엔으로 만들어 올 것. 또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돌아갈 수 없음? 이라고? 뭐? 쇼핑을 하는데 돈을 늘려야 한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난 이해할 수가 없었다. 벌써 1,000만 엔 써버렸다고. 이대로 가면 실패인데. 그때 난 구입한 고급 속옷을 보며 생각했다. 그렇지. 이걸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돈을 늘릴 수 있잖아. 뭐야, 간단하네. 그렇게 생각한 나는 바로 고급 속옷을 들고 빈티지 샵으로 갔다. 이거 그 고급 속옷 브랜드 라만이라고 맞죠? 심지어 이렇게나 많이? 네, 어느 정도에 사주실 수 있나요? 점원의 반응이 예상보다 더 좋은데? 성공인가? 점원의 감정을 기다리기를 10분. 감정 다 됐습니다. 여기 있는 속옷 모두 합쳐서 20만 엔이나 됐어요. 네? 20만 엔이요? 역시 브랜드가 고급이니까요. 1,000만 엔에 샀는데 그게 20만 엔밖에 안 된다고? 너무나 큰 차이에 난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죄송해요. 역시 안 파는 게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 말했나? 고급 속옷을 든 채로 난 리스트에 적힌 다음 장소로 향했다. 여기가 인간 목장인가? 처음 오는 곳이네. 그곳엔 우유병을 든 누나들이 활기차게 말을 걸고 있었다.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거기에 꼬마야, 누나들이 만든 우유 마셔볼래? 누나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럼 하루에 20리터나 만들 수 있다고. 대단하지? 우와, 대단해. 심부름 성공의 두 번째 조건인 돈을 불리는 것에만 집중했었지만 난 조건이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러고 보니 여기서도 쇼핑을 해야 하잖아. 1리터 맛있는 걸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신선한 우유 만들어줄게. 비밀이라 보여줄 수는 없지만. 금방 돌아올게. 그렇게 말한 여자들은 작은 창고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10분 후.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1리터 500만 원이야. 네? 500만? 역시 아빠가 쇼핑하는 곳들은 정말 대단한 곳들 뿐이다. 네가 너무 귀여워서 우리 열심히 만들었거든. 5리터나 만들었어. 그러니까 5리터 다 사줄 거지? 아니, 그렇게 많이는... 얼마나 신선한지 지금 막 만들었다니까?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라고. 결국 난 누나들의 압박에 못 이겨 5리터를 구입하고 2,500만 원을 지불했다. 1리터 500만 원짜리 우유를 5리터 구입. 잔액 6,500만 원이 되셨습니다. 카이토님은 여성들에게 못 이기고 구입하신 것 같네요. 그래? 알았다. 고마워. 무거워. 그치만 힘내야지. 5리터의 우유, 그리고 돈이 들어있는 서류 가방, 게다가 아까 산 속옷까지. 짐이 엄청 많아졌다. 저렇게 많은 짐을 혼자서 옮기시는 건 무리입니다. 제가 카이토님을 도와드려야. 안 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카이토님이 안쓰러워서 멀어버시님의 명령이야. 이것도 인내해야 해. 이 모든 것이 카이토님이 성장하시기 위해 필요한 것. 그리고 아빠가 적어준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해가 저물고 있었다. 어쩌지? 돈을 늘리기는커녕 쓰기만 했어. 지금 이대로 가다간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게 생겼어. 내일 열심히 해야지. 오늘은 호텔에 묵으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짐이 너무 많아 혼자서는 무리였기에 난 택시를 불렀다. 엄마야, 너 혼자 탔니? 심부름 왔어요. 오, 그래? 아주 착한 아이구나.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 난 멍하니 택시 요금 미터기를 보고 있었다. 또 올라갔네. 이러면 가진 돈이 점점 줄어들기만 하잖아. 지금까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이 세상에선 무엇을 하든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서 내려주면 되겠니? 네, 감사합니다. 그래, 힘내렴. 호텔에 도착한 건 다행이었지만 당연하게도 이 호텔에 묵으면 또 돈이 들겠지? 어떡하지? 지금은 일엔이라도 허투루 쓸 수는 없다고 생각한 나는 결국 노숙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밤은 깊어갔다. 1억 3,500만 원을 늘려야 한다는 거지. 2억엔까지 너무 많이 남았잖아. 쇼핑을 해서 돈을 늘리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추워. 담요 같은 것도 없고. 점점 추워졌고 난 고급 속옷이라도 꺼내 몸에 둘러 몸을 데피기로 했다. 대체 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 공부보다 어렵잖아, 아빠. 뭔가 점점 슬퍼지기 시작한 나는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카이토니? 응, 아빠, 더 이상 못하겠어. 심부름 그만둘래. 돈을 늘리는 건 무리라고. 카이토. 아빠는 다정하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내 생각이 틀렸다. 남자답게 약속 지켜야지. 아빠는 온화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끊었다.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무리라고. 카이토님, 힘내세요. 벌수만 있다면 지금 바로 옆에 가서 지켜드리고 싶은데. 한편 물어보시죠, 택. 카이토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난 카이토를 믿고 있었다. 그래서 전화를 그렇게 끊어버린 것이다. 니코, 나 잠시 나갔다 올게. 네? 지금요? 모로보시님 어디로? 금방 돌아올게.
어떻게 해야 아빠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꼬마야, 어? 내가 노숙하고 있던 그때 허름한 차림의 노숙자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다. 이런 곳에서 아이가 노숙을 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란다. 감사합니다. 뭐야, 저 수상한 남자는 지금 바로 가서. 잠깐만요. 지금 바로 가면 카이토님께 다 들켜버린다고요. 여기서 지켜만 봐야 하다니. 어째서 이런 곳에서 혼자 있는 거냐? 실은 지금 심부름 중이거든요. 그래서 노숙자 아저씨는 다정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아, 그렇구나. 오늘 하루 힘들었겠구나. 우유 같은 건 마셔버리면 사라지는 것이니 돈이 늘어날 수는 없지. 마시면 사라지는 것? 그거야. 고마워요. 아저씨, 나 깨달았어요. 그래?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아저씨는 이만 가보마. 조심하거라. 빠빠이. 그렇게 노숙자 아저씨는 어딘가로 가버렸다. 다음 날. 좋아, 도착했다. 어째서 다시 인간 목장으로 오신 걸까? 글쎄, 혹시 우유를 또 사러 오신 게 아닐까? 설마요. 물어보신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시 인간 목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수고해. 난 목장을 한동안 지켜보았다. 오늘은 10병 줘. 넌 20병. 네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줘서 고마워요. 지켜보자 1리터당 500만 엔인 우유가 수없이 팔리고 있었다. 저기 누나. 어라? 꼬마야, 또 왔구나. 어떻게? 오늘도 사갈래? 오늘은 앞으로 몇 리터 정도 만들 수 있어? 난 오늘 막 출근했으니 20리터는 만들 수 있을 거야. 20리터라. 이건 찬스야. 20리터 필요하니? 잠깐만 기다리렴. 바로 만들어 올게. 아니. 응? 그렇다. 난 우유를 사러 온 것이 아니었다. 누나의 이틀이라는 시간을 6천만 엔으로 사러 왔어. 나에게 누나의 시간을 팔아줘. 6천만 엔? 좋아. 대박. 여긴 일당 10만 엔인데 대체 몇 배야? 그렇게 난 그 사람이 우유를 팔고 있는 옆에서 천천히 시간을 보냈다. 신선한 우유 사세요. 물어보신님, 잔액 500만 엔 이하입니다. 카이토는 무엇을 샀지? 시간입니다. 인간 목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시간을 사셨어요. 그렇군. 여성의 시간을 사다니 6살짜리인데도 물어보시는 같은 일을. 난 그 다음 날에도 점원이 우유를 파는 옆에서 책을 읽었다. 신선한 우유 사세요. 제가 만들었답니다. 필로리균의 유전적인 요인이 합쳐지면 좋지 않은 거군. 저것 봐. 또 책만 보고 계셔. 벌써 이틀째인데. 카이토님은 모로보시님이 거신 조건을 포기하신 게 아닐까요? 설마 카이토님이 그러실 리가. 그리고 그날 밤. 아빠, 다녀왔어요. 여기 우유 5리터랑 고급 속옷이에요. 쇼핑 무사히 끝났구나. 난 아빠가 부탁한 심부름을 끝내고 모로보시 저택으로 돌아왔다. 돈은 어떻게 됐니? 그거라면 여기 2억엔입니다. 역시 우리 카이토. 어머,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선물이야? 감사합니다. 정말 독특한 속옷이네. 카이토님, 대체 어떻게 2억엔을... 에헤헤. 나에게 누나의 시간을 팔아줘. 좋아. 난 그 누나의 이틀을 샀을 때 대신에 우유를 판매한 돈을 받기로 협상을 했다. 1리터 곱하기 20병은 1억엔 곱하기 2일은 2억엔. 누나는 하루에 20리터의 우유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 1리터 500만 엔을 20리터 판매하면 1억엔. 즉, 이틀간 2억엔의 이익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군요. 대단해요. 역시 카이토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카이토라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헤헤, 고마워요, 아빠. 근데 갑자기 심부름은 왜 시킨 거야? 이번 심부름은
카이토에게 돈을 알게 해주려고 부탁한 거야. 그저 돈을 쓰는 것을 소비, 돈을 만들어내기 위한 돈을 쓰는 것을 투자라고 하지. 카이토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며 배운 것이다. 재벌을 포함해서 부자들은 늘 투자를 한단다. 그렇구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SP 보디가드들도 고생 많았어. 아닙니다. 별 말씀을요. 카이토님을 멀리서나마 지켜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심부름하던 중 늘 SP들이 멀리서 지켜주었답니다. 어쩐지 누가 지켜보는 것 같았어. 아, 근데 도중에 이상한 노숙자가 카이토님께 접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빠 아니었어? 노숙자 안 말리길 잘했다.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킨다는 것은 부모의 입장에선 정말 걱정되는 일이지. 하지만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무언가를 느끼며 성장하고 있는 것 같네. 심부름은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걸지도. 채널 구독 잘 부탁해.